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카카오 앱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앱에는 국민 SNS라고 불리는 카카오톡 외에도 다양한 앱들이 있는데요. 카카오톡을 비롯해서 카카오톡에서 서비스되는 카카오페이, 카카오 쇼핑, 선물 등과 카카오맵, 카카오네비, 카카오뱅크, 카카오티 등 카카오 앱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카카오톡 설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영상의 제일 마지막에 카카오톡 설치 영상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앱 중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카카오톡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구성을 한번 보면요. 제일 위에 본인 정보가 되겠습니다. 핸드폰 주인이죠. 자신의 정보가 되겠고요. 그 다음 나오는 부분은 플러스 친구 부분입니다. 이것은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친구 추가를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지워지지도 않고 그러는 경우가 생기니까 요거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친구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친구들이 쭉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친구 관리하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 보이죠? 자, 일단 이걸 눌러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시면 여기에 친구 관리라고 나오죠? 자, 친구 관리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자동 친구 추가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자동 친구 추가는 내 주소록에서 카톡 사용하는 친구를 자동으로 친구 목록에 추가한다고 하죠. 자, 이것은 상대편이 카톡을 써야지만 추가가 되는 거예요. 내 주소록에 들어와 있더라도 그 친구가 카톡을 쓰지 않으면 추가는 안 되겠죠. 그런데 필요 없는 사람도 많은데 막 한꺼번에 주룩 들어와 버리면 싫다. 그러면 이걸 꺼버리고 내가 알아서 직접 추가를 하려면 이걸 꺼놓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켜져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새로 고침이죠. 만약에 친구가 새로 추가가 됐는데 이게 뜨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이 새로 고침을 눌러주시면 새로 검색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주게 돼요. 그 다음에 친구 추천 허용이죠. 뭐 알 수도 있는 친구를 추천하고 하는 건데 뭐 이건 뭐 그다지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 이름 동교하네요. 친구 이름을 다른 기기나 카카오 게임 등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밑에가 숨김 친구 관리와 차단 친구 관리인데요. 일단 숨김부터 볼까요? 자, 여기 친구 부분 있죠? 지금 마이 홈이라고 돼 있죠. 이쪽을 한번 쓸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쓸어주게 되면 숨김과 차단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선 숨김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친구가 내 이 창에서 친구 창에서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위쪽에 있는 자, 여기 설정 창을 눌러서 친구 관리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쭉 보시게 되면 여기에 친구 관리에 숨김 친구 관리라고 나오죠. 이 숨김 친구 관리를 한번 눌러보면요. 지금 금방 제가 숨긴 이 친구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 관리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친구 목록으로 복귀할 건지 차단할 건지 삭제할 건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내가 지금 이 친구를 아까 그 목록에서 친구 목록에서 숨김으로 만들어 놨을 경우에 그 친구는 여기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 친구가 보내는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관리를 누르고요. 자, 여기서 숨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단으로 갈 건지 친구 목록으로 복귀를 시킬 건지 아니면 삭제를 할 건지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차단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여기서 일단 복귀를 한번 해볼까요? 친구 목록으로 복귀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쪽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또 한번 쓸어주고 이번에는 차단을 눌러주겠습니다.
이 차단을 눌러주면 여기를 들어가 볼까요? 또 관리 들어가서 차단 친구 관리로 들어가면 여기 차단돼 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메시지 차단, 프로필 비공개, 차단 해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예, 메시지 차단 해주면 메시지 안 들어와요. 메시지 차단, 프로필 비공개하면 전부 다, 차단 해제하면 원상복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친구를 숨김, 차단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친구 추가, 삭제 이런 거에 관련을 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걸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라고 하면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양쪽에 핸드폰에 서로 친구를 맺을 양쪽 핸드폰에 카카오 앱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카카오톡이. 그 다음에 당연히 두 명 다 카카오 계정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친구를 차단을 했어요. 차단을 했을 때, 자, 나는 차단을 해서 저 친구가 안 보이지만 저 친구는 나를 차단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대로 친구 목록에 떠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서로 상대편이 알 수가 없어요. 저 친구가 나를 차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친구를 추가를 할 때, 우리가 핸드폰 번호로 추가하지 않고 카톡 아이디를 이용을 해서 핸드폰에 친구로 추가를 했을 경우에 그 친구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전부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게 그냥 등록이 돼 있으면 그 아이디만 가지고는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편법을 어떻게 쓰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그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 상대편 핸드폰에 내가 친구로 돼 있다가 숨김이나 차단으로 바뀐 상태예요. 자, 나는 그것도 원하지 않아요. 내 프로필도 뜨고 하기 때문에 싫어요. 보려고 그러면 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다 차단으로 해놓고 지워버렸는데 상대편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상대편이 내 번호를 지우기 전에는 그거는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하나는 있어요. 내 핸드폰 번호를 바꾸는 거죠. 내가 카카오 계정을 탈퇴했다가 핸드폰 번호를 새로 만들어서 계정 등록을 하면 그쪽에는 내 이름이 알 수 없음으로 뜨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없애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질문을 하신 분이 많은데 상대편이 나를 지우기 전에는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 채팅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홈 상태 말고요. 여기 채팅 표시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채팅 창들이 쭉 나오죠. 여기서 상단에 플러스 채팅 요 표시 눌러줍니다. 그러면 일반 채팅, 비밀 채팅, 오픈 채팅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일반 채팅 눌러볼게요. 자, 누르고 내가 채팅할 대화 상대를 체크를 해서 초대를 하는 거죠. 확인합니다. 그러면 그 대화 상대가 초대가 돼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한 명을 더 초대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측 상단에 막대 3개 있는 거 눌러줍니다. 여기 가서 대화 상대 초대 이걸 눌러줘요.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화 상대를 한 명을 더 초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확인을 해주면 그 대화 상대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룹 채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요게 그룹 채팅이고요. 자, 여기서 여기 위에 있는 바깥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지금 채팅방들이 쭉 떠 있고요. 여기에 지금 내가 나온 채팅방이 표시가 나오죠. 자, 이 채팅방을 다시 들어가려면 다시 누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에서 쓸어주면 나가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가기를 누르게 되면 채팅방에서 나가게 되면서 그동안 대화했던 내용도 모두 삭제가 되고 채팅 목록에도 삭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이 저장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 명이 계속 채팅한 그 내용이 남아 있어야 된다면 이거를 우리가 구태여 나가지 않고 채팅방 그대로 유지를 시켜 놓으면 그동안 이루어졌던 대화 내용들은 그대로 저장이 되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아무 때나 다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톡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비밀 채팅은 내가 초대한 사람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건 비밀 채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채팅인데, 이것들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채팅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 예, 이렇게 지금 내용이 들어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무조건 칭찬, 뭐 고등 래퍼, 속초 산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채팅방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채팅방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속초 산불 뭐 쭉 있는데 고등 래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그러면 자 여기에 쭉 나오죠. 여기에 친목방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 채팅을 하게 됩니다. 예, 들어가죠. 자 여기 참여하기 누르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픈 채팅 방이 있어요. 뭐 이런 걸로 해서 많이들 뭐 친목 도모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쁜 쪽으로 연결이 돼서 나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우측 하단에 이제 여기 눌러 보시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선물, 쇼핑, 프렌즈, 페이지, 웹툰. 자, 여기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뭐 이 페이 송금 결제는 이따가 카카오페이 할 때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게임 같은 것들은 이제 뭐 게임 하시는 거고, 네, 이런 거죠. 여러 가지 게임들 많아요. 그 다음에 선물하기는 눌러보시면 예, 요렇게 여러 가지 분야별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어른 선물이다. 예, 요렇게 누르면 요렇게 해서 상대편한테 선물을 보낼 수가 있겠죠. 예, 눌러서 들어가서 예, 선물하기, 나에게 선물하기 이렇게 나오죠. 선물하기 누르면 예, 이런 식으로 선물할 친구가 예, 쭉 뜹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한테 아예 선물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물하기 기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쇼핑하기는 말 그대로 쇼핑이에요. 우리가 인터넷 쇼핑하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쇼핑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 원하시면 쇼핑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뭐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주문하기 앱이 있네요. 예, 여기에 뭐 야식이라든지 패스트푸드 뭐 이런 것들 여기 전부 할 수가 있어요. 주문을.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해서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뭐 원하면 여기 보면 야식 있죠? 지금 좀 밤이 늦은 상태인데 이렇게 해서 야식을 준비하면 이렇게 해서 자, 원하는 걸로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눌러서 예, 가입하시고 주문하시면 되겠죠. 예. 자, 요렇게 해서 주문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가 있죠. 페이지. 자, 요것도 이제 한번 빠지면 계속 헤어나올 수 없는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웹툰 만화라든지 웹소설, 뭐 영화, 문학, 실용 쭉 나옵니다. 여기서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만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올려놓으면 이제 그런 사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보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이런 쪽으로 전업으로 넘기는 분도 있어요. 예, 이런 거 작성하고 만드는 걸로. 자,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예, 여기서 영화 있죠? 예, 영화 볼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더 페이버릿 하면 예, 이렇게 들어가서 영화 콘텐츠로 페이지 앱으로 보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우리가 영화도 여기서 감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뭐 더보기 누르면 뭐 많아요. 영화 예매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하실 때 보면 여기서 이제 뭐 롯데시네마 나오는데 극장을 먼저 선택을 해서 원하는 대로 갑니다. 원하는 대로 가서 자, 지역을 먼저 찾아야 되겠네요. 뭐 예를 들어
신도림이다. 그러면 신도림에 나오는 영화들 나오고 여기서 원하는 선택하시고 시간 선택하시고 그래서 자 좌석 선택까지 다 해서 이 핸드폰으로 완전히 다 끝나게끔 돼 있어요. 아주 편리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런칭한 이 헤어샵도 있죠. 이 헤어샵. 자, 요것들은 이제 뭐 근처에 매장 찾아서 헤어샵에 가서 할 수 있게끔 예약도 할 수 있고 전부 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카카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뭐 이것도 한도 끝도 없겠지만 자, 이런 정도로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카카오톡을 쓰시는 분들을 보면 핸드폰으로 쓰는 앱만 있는 줄 알고 PC 버전은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C 버전 카카오 앱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셔서 카카오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운로드 가시면 윈도우 있죠. XP 쓰시는 분은 뭐 XP로 받으시는데 이건 워낙 옛날 거라 윈도우로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맥 쓰시는 분들은 여기 맥 버전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 버전으로 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저장해서 설치를 하게 되겠죠. 다 설치를 하게 되면 자, 윈도우 창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 시작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들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카카오톡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누르시면 카카오톡 실행되겠죠? 네,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기존에 지금 쓰시는 핸드폰용 앱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PC 버전이 어떻게 보면 좀 편한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 PC에서 쓰다 보니까 편리한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하단에 있던 메뉴가 이 좌측으로 올라가 있죠. 여기 보시면 친구, 그 다음에 채팅방, 그 다음에 자, 여기를 보시면 좀 틀리죠, 이 부분은. 자, 일단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오픈 채팅과 새로운 채팅 두 개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똑같이 쓰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뭐 핸드폰 앱을 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친구도 친구 플러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모양만 틀리지 의미는 다 똑같으니까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는 다른 게 들어가 있네요. 새 소식, 내 스토리. 자, 그 다음에 설정 쭉 나오죠. 파일 박스. 자, 파일 박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파일 박스는 내가 카톡으로 파일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냈을 때 자, 이 PC 버전에만 나오는데 여기 받은 거를 폴더 열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다운을 받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송을 하거나 그래서 굉장히 좀 편리한 부분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파일을 보낸다고 했을 때도 자, 일단 카카오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뜨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1대1 채팅 누르시면 이렇게 채팅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파일을 보낸다고 했을 때 원하는 파일을 들고 그냥 얹으면 돼요. 파일을 하나 얹어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요거를 자,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얹으면 됩니다. 그러면 전송한다고 나오죠? 확인하게 되면 바로바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죠? 자, 이렇게 해서 전송해서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고요. 자, 전송을 했을 때 요거를 또 내려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쪽에 크게 나오게 되겠죠. 원본 크기로 볼 수 있고 저장까지 돼요. 이렇게 저장 눌러서 간단하게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PC 버전은 나름대로의 또 편리한 기능들이 있고요. 당연히 이제 카톡 메시지가 오게 되면 PC에서도 카톡하고 나옵니다.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카카오 이모티콘 샵 있죠? 요것도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알림, 그 다음에 새로운 채팅, 오픈 채팅, 친구 추가 요것들 한꺼번에 여기에 정리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뭐 이 PC 버전은 카톡 쓰시는 분들 보면 조금만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로그아웃과 종료가 있죠. 자, 여기서 요 창을 닫기를 하더라도 이 카카오톡이 아예 실행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계속 여기 시작창에 들어가 있어요. 시작 파일 프로그램 모음에. 자, 다시 누르면 더블 클릭하면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아예
카톡 소리 나는 게 싫어서 끄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가셔서 아예 종료를 해버리시면 되겠죠. 종료. 그러면 아예 이 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럼 메시지 들어와도 나오지가 않죠. 로그아웃 하면 그래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아예 종료를 해버리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PC 버전 카톡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려면 요새는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죠. 은행 가서 무슨 재직자 증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증명서 제출을 하고서 그 뭐 심사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좌가 개설이 되게 되는데, 카카오뱅크는 타 은행에 계좌가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개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좌 개설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통장이 없죠. 이 전부 핸드폰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되겠고요. 자, 그 계좌를 이제 개설을 하려면 여기에 계좌 개설하기 버튼이 나오죠. 지금 이거는 앱을 깔아야 돼요. 이 카카오뱅크 앱을 따로 까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동의 이런 것들은 다 눌러 주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계좌 개설하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좌를 개설하는데 문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거를 촬영을 해서 보내야 돼요. 예, 신분증을 카카오로 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약간 불편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편리하죠. 은행에 가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자, 입금자 네 글자 확인한다고 나오고 쭉 가다가 보면 자, 타 은행에서 20영업일 이내 계좌를 개설하면 이제 그건 안 되겠죠. 그리고 타 은행에 계좌가 없으면 이제 그것도 안 돼요. 예, 그래서 그거 두 개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카카오뱅크 카드를 신청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이때 카드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엄청나게 굴욕적인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들고 본인 얼굴을 찍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돼요. 그게 하나 조금 굴욕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카드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괜찮겠죠. 그리고 이 카카오뱅크의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장점은 수수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CD기나 은행에서 송금을 하거나 할 때는 수수료를 내죠. 거래 실적이 있으면 안 낼 때도 있지만, 안 그러면 이제 수수료를 다 내게 됩니다. 거래 실적이 있을 때 안 내는 것도 사실은 자기 포인트가 깎이는 거죠. 하지만 이 카카오뱅크는 수수료가 없어요. 이체 수수료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CD기에서 돈을 찾죠? 그거 없어요. 수수료. 은행권 CD기 뿐만이 아니고 비은행권 CD기들 있죠. 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길에 많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돈을 찾아요. 카카오뱅크에 있는 돈을. 그러면 그런 것들은 보통 10만원에 1,000원 막 이렇게 되는데 없습니다. 수수료. 그래서 그런 CD기를 많이 사용하신다든지 송금하거나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 카카오뱅크 카드를 이용을 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실 경우에는 페이백이 다 됩니다. 그래서 무슨 포인트로 페이백이 되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통장에 꽂아줘요. 아주 좋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자녀분들이 있는 경우 학원비를 15만원 결제를 하게 되면 만원을 통장에 한 달에 합산해서 보내줍니다. 그것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쓴 만치해서 보내줘요. 그래서 보통 2%에서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말은 4%고 평일은 2%예요. 그 적립된 걸 한 달 동안 합산을 해서 내 통장에 넣어주죠. 그래서 저도 써보면 가끔 무슨 공짜 돈 생긴 것 같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뱅크가 은행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은행이 유지 및 보수, 보안관리 같은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 같은 것도 국민카드 결제망을 빌려서 쓰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고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불 교통카드도 전부 다 되죠. 그것도 국민은행 전산을 전부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뭐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하실 거 없고요. 예, 만약에 카카오뱅크에서 그런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큰일 나죠. 예, 그래도 이쪽이 업계에 1, 2위를 다투는 데인데, 그죠? 이거 안전하게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금융권에서 무슨 뭐 인증 받고 액티브엑스 깔고 엄청 복잡한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간편합니다. 예, 그냥 한 번에 끝나요. 그러니까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써보시면.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카카오뱅크 같은 건 하나 만들어 두시는 걸 권합니다. 이 카카오를 쓰시는 경우에는 정말 편하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카카오뱅크를 쓰면 무조건 이 카카오 카드는 받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카카오페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카오페이는 카카오뱅크하고는 틀려요. 카카오뱅크는 은행 업무를 하는 거고요. 이 카카오페이는 말 그대로 결제 관련된 것만 해주는 겁니다. 돈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자, 카카오톡을 누릅니다. 이 카카오페이는 따로 앱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카카오톡 계정이 있으시면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버튼, 아래쪽에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위쪽에 보시면 페이라고 있죠. 여기서 페이로 들어갑니다. 자, 계좌가 연결된 게 없으시면 이제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셔야 돼요. 서비스 전체 관련 동의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이제 쓰고 통신사 휴대폰 번호로 해서 그 다음에 인증을 받게 되겠죠. 자, 이 카카오페이는 스스로 은행에 관련된 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카카오페이는 어딘가 이 금융권 계좌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계시다면 카카오뱅크하고 연결을 하면 되겠죠. 뭐 이것은 뭐 증권사도 상관없고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계좌만 있으면 됩니다. 다 입력을 하고 나면 인증번호가 날라와요. 그럼 인증번호만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비밀번호 등록하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다 비밀번호만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좌 연결하라고 나오죠. 은행, 증권사 이런 데다가 내가 원하는 데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뭐 국민은행도 있고 카카오뱅크도 있네요. 그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계좌에 연결을 해 주시면 여기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계좌 인증을 해주면 거기서 이제 1원인가를 넣어요.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정식 계좌인지. 그 다음에 ARS로 해서 인증이 되면 계좌가 생성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제 통장으로 1원을 보내고요. 거기에 입금자가 이상한 이름으로 들어와요. 그 입금자 이름을 여기다 이제 써주셔야 됩니다. 입금자 명에다가 이렇게 해서 입금자에다가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노란 수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확인합니다. 그러면 계좌 인증 완료됐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ARS로 인증번호가 오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등록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카카오톡을 하면서 송금이 가능한 거죠. 결제도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카카오톡에 있는 쇼핑이라든지 뭐 선물하기 여기서 이제 다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 카카오 뱅크는 여기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카카오페이로 전부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만약에 송금을 이제 하기 전에 충전을 해야 되겠죠. 충전하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좌의 금액을 여기에다가 옮기는 거죠. 카카오페이로. 그래서 그 금액을 여기다가 송금을 하겠다 하면 이렇게 원하는 사람을 찍고 확인하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계속 송금하기 눌러서 금액을 부르고 찍고 여기다가 보내기 해주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수수료가 또 무료인 거죠. 예.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카카오톡의 내부에서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고요. 뭐 송금한다든지, 그 다음에 송금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카카오페이도 아주 편리하니까 이것도 한번 써보시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카카오 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미리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애플 스토어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자, 카카오 맵 실행해 볼게요.
자, 이 카카오 맵은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내비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길찾기 기능과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게 전부 연계돼서 한꺼번에 우리가 이 맵 하나로 다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죠. 하지만 맵 같은 경우에는 내비 기능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용적으로 자동차만 쓰실 때는 내비를 쓰시지만 뭐 이런 쪽 저런 쪽 광범위하게 쓰실 때는 오히려 맵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실행을 하시면 본인의 위치가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일단 장소부터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소 찍고요. 뭐 예를 들어서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한번 찍어 볼게요. 물론 이제 위쪽에 보시면 숙박, 주차장, 편의점 이렇게 쭉 나오죠. 요런 걸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자, 일단 강남점 한번 찍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는 길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일단 아래쪽을 보면요, 여기 전화기 표시 있죠? 이 전화기 표시를 누르게 되면 자, 전화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신세계 백화점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백화점 전화번호가 나오고요. 만약에 뭐 길 중간이나 이런 데로 하면 전화는 안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걸 누르게 되면 지금 앞에 상황 사진으로 보여주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도상으로도 밑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 옆에는 또 하나 장점은 이 카톡을 쓰는 사람끼리는 어디에서 모인다든지 약속 장소를 말할 때 위치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카톡으로 공유를 해주면 상대편에게 이 위치 지도가 그대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되겠죠. 자, 요거는 진짜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위쪽에 있는 요 표시 있죠? 요거 누르시면 자, 지도가 지금 체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스카이뷰로 놓게 되면 하늘에서 보는 거고요. 지금 3D 스카이 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직은 이제 요건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요. 이건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보일 때도 있고 하니까 요런 것들은 조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치 확인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누르시고요. 자, 이번에는 지도로 다시 돌아가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CCTV라든지 그 다음에 지용도라든지 뭐 지적 편집도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도로죠. 요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어요. 요런 것들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놔서 굉장히 편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 거를 누르시게 되면 요거는 우리가 이제 차를 가져가지 않고요, 걸어갈 때 자, 내가 지금 어디 길을 찾아서 가야 됐는데 위치를 잘 모르겠다 할 때 그럴 경우에는 아주 유용합니다. 여기서 앞부분 화살표가 나오죠. 거기가 자, 내가 앞쪽을 향하고 있는 거죠. 거기가 어딘지가 나오기 때문에 찾기가 진짜 편해요. 구글 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쪽 표시가 안 나와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 걷기 전에는 위치를 잘 애매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딱 요렇게 나와서 굉장히 우리가 편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출발과 도착을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뭐 주소도 볼 수 있고 거리를 재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위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로드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로드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로드뷰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기능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이 몇 번 해보시면 적응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옆에 여기 메뉴 부분을 누르면 검색, 길찾기, 안전주행, 지하철 노선도 쭉 나오죠. 자, 여기서 길찾기를 누르시면요, 자, 요것은 대중교통과 도보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자, 여기 강남점 이렇게 치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위쪽에 보시게 되면 자가용, 승용차죠, 버스, 도보, 자전거, 이런 것들이 전부 한꺼번에 보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이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옆에 보면
벨 모양 보이시죠? 승하차 알림 있죠? 자,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내가 지금 움직이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여기 전부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위치가 어느쯤 가고 있는지, 얼마 남았는지 전부 여기 정보가 다 뜨는 거예요. 아주 편리하겠죠? 지금 뭐 중간쯤 갔나 하고 여기 보면 여기에 전부 지금 위치가 어디고,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고, 이걸 전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위쪽에 예정 시간까지 전부 나오고 남은 시간 전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쓸 수 있고, 여기 보면 설정한 승하차 알림 보기 56분 남았다고 하네요. 아직 출발 안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온 이거 끄시면 꺼지게 됩니다. 종료. 다음 이제 보시면 어떤 경로로 가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승용차를 누르시게 되면 내비가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안내 시작을 누르시게 되면, 자, 확인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잠시 후 그리고 이 옆에 버튼 누르시면 전체 경로라든지 다른 경로, 주행 설정이라든지 안내 종료 이것들을 전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경로 누르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는지 나오고요. 여기서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누르고 뭐 다른 경로 있고, 그 다음에 주행 설정을 누르면 뭐 야간이라든지 음량 조절, 요거는 야간 주행, 요거는 낮 상태가 되겠죠. 보기 힘드시면 바꾸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안내 종료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있는 위치에서 서울에 있는 인사동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해볼게요. 자, 인사동 칩니다. 여기다가 인사동 치겠죠? 그 다음에 쌈짓길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인사동 쌈짓길에서 자, 여기 인사아트센터라고 있네요. 자, 여기를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누르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자, 이렇게 메뉴가 뜨죠? 여기서 도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 그쪽까지 가는데 경로를 여러 가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대중교통으로 지금 버스가 있고요. 버스 플러스 지하철이 있죠. 자, 이렇게 쭉 보시다가 뭐 버스 플러스 지하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찾아서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이거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자,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가는 거죠. 그런데 40석이 남았고 7분 8초. 자, 지금 실시간으로 전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버스 타고 내려서 전철을 탄다든지 뭐 전철 타고 내려서 버스를 탈 때 전부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전부 지금 실시간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여러분이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카카오 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카카오 맵은 카카오를 쓰는 사람들끼리는 뭐 장소를 얘기해 줄 때도 편리하고 아주 좋은 기능이 많으니까 이건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다른 맵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주 골목골목을 아주 상세히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써보시면 특히나 걸어 다니면서 찾을 때는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티 실행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카카오티는 하나의 앱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앱이 한꺼번에 모아져 있습니다. 택시, 블랙, 카풀, 대리, 주차, 바이크, 내비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카카오 택시는 요새 많이 쓰시죠. 그래서 도착지 찍고 그 다음에 중형, 대형, 모범 어떤 거 할지 한 다음에 내 전화번호 넣고 선택을 해주면 와서 바로바로 적용되죠. 자, 이 카카오 택시 굉장히 편합니다. 이것도 써보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카카오 블랙은 이거는 고급 택시죠. 가격이 뭐 1,000원 좀 더 나온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거는 적게 나올 때는 한 1.2배에서 많이 나올 때는 한 2배까지도 나와요. 그 대신 문도 다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차도 아주 틀려요. 그래서 뭐 완전히 VIP 대접 받으면서 가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택시나 똑같아요. 이 블랙이냐 택시냐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 요거는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요새는 다 많이 쓰시니까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카풀이 있죠. 이 카풀은 지금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카풀은 종료된 상태고요. 뭐 다시 이제 나올지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대리, 자, 요것은 내 전화번호 이용하고 결제 방법 선택하고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뭐 요것도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이 뭐 해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이거 결제 방법 선택하시고요. 뭐 할지, 카드 이제 직접 지급할지, 카드로 자동 할지, 그거 하시고, 대리 호출하기만 그냥 눌러주시면 바로,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착지는 내가 찍어 주셔야죠. 그 다음에 현 위치는 바로 나오니까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주차는, 도착지에 주차장을 예약을 해서 검색해서 결제까지 다 되는 거죠. 요것도 굉장히 편합니다. 요것도 도착지를 검색해서 예를 들어서 뭐 롯데월드다 이렇게 하면 도착이 됐죠. 그래서 도착 찍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받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입력해서 신용카드 하고 그 다음에 하면 주차장 찾아보기 해서 바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선택하면 가격이랑 얼마 나오는지 전부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얼마권 이렇게 또 지급도 되고 하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크는 이거는 자전거 타시는 분은 굉장히 많이 쓰세요. 이거는 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이게 뭐 거의 최고 앱이라고 하시니까 요거는 뭐 자, 닫기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 자전거 타시는 분은 하여튼 뭐 이게 지금 첫손에 꼽히는 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갈지 전부 다 나오죠. 자, 이거는 뭐 근데 지역이 전체적으로는 안 나와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비는 우리가 카카오 맵 할 때 내비하는 거 했죠, 그죠? 그거랑 뭐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은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거예요. 이렇게 찍고 도착해서 그 다음에 길 안내 서비스 통행료랑 다 나오죠. 이렇게 해서 하이패스가 장착됐는지 안 됐는지 나오고 길 안내 시작하기 하면 바로 시작이 되게 되겠죠. 소리 나죠?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누르시면 나오는 거 다 똑같아요.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나머지는 뭐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건 쉽게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택시, 그 다음에 직장인들 대리 굉장히 많이 쓰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초행길 갈 때는 주차 많이 쓰시고, 자전거 요새 많이 타시는데 바이크 많이 쓰십니다. 이 내비는 따로 안 하시고 그냥 맵에서 쓰셔도 되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카카오티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선 카카오톡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핸드폰 번호가 있어야 돼요. 자, 이 핸드폰 번호는 핸드폰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집 전화번호로도 인증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핸드폰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계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카카오에 계정이 있어야지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아이디는 선택사항이에요. 아이디만으로 카톡을 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아이디는 나중에 만들어도 되고 하니까 지금 당장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요건 뭐 안 만들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요건 일단 그냥 넘어가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핸드폰 번호와 계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카카오톡 앱을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시고요. 여기다가 카카오라고 치면 되겠죠. 자, 여기 카카오톡 나오죠? 눌러서 설치합니다. 설치가 끝났습니다. 열기로 열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이제 시작하실 때 뭐가 필요해요? 전화번호 필요하죠. 자, 허용하기 눌러줍니다. 그러면 뭐 전화 걸기 및 관리 허용하죠. 그 다음에 주소록의 액세스 허용하죠.
자, 그러면 설치가 되게 되겠죠. 모두 동의합니다 누르시고요. 전화번호 나오고 확인합니다. 자, 전화번호 하나당 하나의 계정밖에는 생성 못해요. 이 카카오톡은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을 뭐 플러스 친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가상번호로 해서 두 개를 만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기 하나당 전화번호 하나당 계정은 하나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확인. 자, 확인하죠. 그러면 이제 인증번호를 보내면 자, 그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하죠. 그러면 인증번호가 지금 핸드폰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계정에 이제 로그인 해달라고 나오는데,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이고 비밀번호를 써야 되는데, 계정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써도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계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새로운 카카오 계정 만들기, 여기로 들어가셔서 계정을 생성하시면 돼요. 비밀번호 생성하시면 되겠죠. 전화번호는 지금 위에 있기 때문에 자, 해당하는 비밀번호만 생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카카오톡 앱을 새로 깔고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비밀번호 치고 확인을 누르면 이름, 생년월일, 성별 입력하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 또 써줍니다. 프로필 사진 등록하라고 나오네요. 사진 촬영하거나 앨범에서 선택하거나 기존 이미지로 설정합니다. 그냥 기본 이미지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메일 등록하라고 나오죠. 자, 이제 이 이메일이 본인의 계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전화번호는 등록되는 번호고요. 이것은 이메일이 계정이죠. 이 전화번호는 그러니까 일종의 확인 인증 절차가 되는 거죠. 이메일은 써도 되는데 이제 저는 안 쓰고 한번 넘겨봤어요.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것은 나중에 등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인 프로필에서 이메일 계정을 다시 등록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들어온 이 상태에서 이름을 누르죠. 그리고 자, 이 아래쪽에 보면 프로필 관리라고 나오죠. 이 프로필 관리 눌러서 연필 모양 눌러서 프로필 관리로 들어간 다음에 이 부분에 이메일이라고 있죠. 이 이메일에서 본인의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셔서 그것을 계정으로 쓰시는 거죠. 이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은 전화번호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아이디가 있잖아요. 카카오톡 아이디. 자, 요것은 뭐 안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만들어도 되고, 필요 없으면 안 만들어도 되죠. 그리고 본인 프로필도 여기 사진도 여기서 언제든지 눌러서 바꿔주시면 돼요. 프로필 사진은 여기 보면 카메라 모양이 있잖아요. 여기서 언제든지 요거 눌러서 새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처음 화면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